자, 우리가 C의 사용자의 유저의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보면 git 언더바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git으로 관리하겠다. git으로 관리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Shift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git 배시를 일단 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git 배시를 열어서 현재 위치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하고 git 언더바 테스트가 맞죠? 플레이그라운드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git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즉 여기를 이 폴더를 git 저장소로 만들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git 저장소로 만들려면 뭘 입력을 해야 돼요? 최초에 git init 하면 되죠? git init 오늘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git init 엔터 쳐보면, 자, 그러면 여기 git 언더바 테스트 자체가 뭐예요? git 저장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git 저장소를 만들려고 git init을 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해당 폴더에는 .git이라는 숨긴 폴더가 만들어져요. 숨긴 폴더. 그래서 이게 있으면 git으로 관리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직접 이거를 마우스 클릭해서 Shift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Shift 마우스 클릭해 보면 삭제가 안 보이네요. 그냥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 옵션 표시해 보세요. 추가 옵션 표시 해보면 추가 옵션 표시. 삭제가 안 나오지, 그죠? 삭제. 하고 숨긴 폴더는 여기서 삭제가 안 되나? 나오죠? 삭제. 자, 이렇게 삭제되면은 여기는 이제 git 저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쵸? 삭제되면은 여기는 이제 git 저장소가 아닌 거고, git init을 다시 하게 되면 여기 또 만들어지고, 삭제하면 git 저장소를 취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init 하는 위치를 잘못 잡았다라면 이걸 삭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숨긴 폴더는 그냥 보통 옵션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 탐색기에서 숨긴 폴더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기에서 여기에서 자, 옵션 있죠? 옵션 들어가서 자, 폴더 옵션 가가지고 보기에 숨긴 폴더 보기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거 여기 보면은 숨긴 파일 및 폴더 이 드라이브를 표시를 해야지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디폴트로는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닛을 하다 보면 뭐 이상한 위치에다가 이닛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상한 위치에서 이닛이 되었으면 이거를 그냥 지우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또 심한 경우에는 C 자체를 이닛을 해버리더라고요. C.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git으로 관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git이. 그쵸? 그러니까 혹시 이닛이 잘못된 거가 있으면 삭제를 하면 돼요, 이거 이 폴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VS 코드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git 언더바 테스트에다가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여기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요. 파일명은 index.html. 느낌표 탭해서 인덱스 페이지를 만들고요.
인덱스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자, 잘 만드셨죠? 그래서 만들었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git add git commit 해가지고 직접 커맨드 프롬프트 상에서 즉 git bash에서 직접 add commit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많이 했으니까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다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서 VS 코드를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VS 코드. 자, VS 코드도요, 깃에 관련된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자, 좌측에 보면은 여기에 뭐 이런 표시 있죠. 이런 표시. 여기서 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것은 커밋 아닐까요? 커밋? 그쵸? 커밋. 그리고 브랜치가 뭐 갈라져 가지고 뭐 이런 모양.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레번 브랜치다. 이게 마스터 브랜치다.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깃에 관련된 기능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깃에 관련된 기능을 여기서 우리가 100% 다는 아니지만 깃에 관련된 웬만한 기능을 여기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1이라는 숫자가 보이나요? 1, 1, 1, 1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의 변경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변경사항. 하나의 변경사항. 즉 여기 보면 index.html에다가 연두색으로 U라고 표시되어 있죠. U 보이나요? U. U는 untracked 파일이 하나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 untracked 파일. 이 untracked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배시에서 git status에서 엔터를 쳐보면 뭐라고 나와요? on branch master에서 index.html에 untracked 파일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커밋, add 커밋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add 하는 방법은요. 여기 changes 있죠. changes에 가보면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이거를 보고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add를 떠올리면 되겠어요? add. 그래서 changes 바에 있는 저 더하기 표시,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여기 있는 모든 변경사항을 다 스테이지 영역에다가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마치 뭐하고 마찬가지. 얘를 누르면 git add 점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기에 파일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파일이 10개, 20개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스테이지 영역에 올리는 기능 버튼이라. 하나씩 올리려면 파일을 하나하나 선택해가지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돼요. 하나씩 올리려면. 근데 모든 변경사항을 다 올리려면 이 체인지 바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add가 된다. 자,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뭔가 변화가 있죠? 뭐라고 나와요? Staged Changes. 이 밑에 있는 거는 스테이지 영역에 올라간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스테이지 영역에 대기하고 있는, 즉 사진을 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파일의 목록을 Staged Changes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빼기 버튼 있나요? 빼기? 마이너스 버튼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 버튼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취소하는 거죠. 스테이지 영역에서 취소하는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다시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시 스테이지 영역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커밋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여기에 커밋 메시지를 적고 이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커밋 메시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커밋 메시지 뭐라고
index.html 추가됨 해가지고 커밋 누르면, 자, 이러면 이제 커밋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커밋 잘 하셨죠? git 배시에서 커밋이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git 로그 엔터 쳐보면 우리가 git 배시에서 커밋을 추가한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P 요소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요. P 요소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git의 기능을 활용을 해 가지고 add commit 한번 해보세요. 편집하려면 여기 탐색기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git 기능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add commit을 하면 돼요. 그래서 P1이 추가되었다라고 한번 커밋을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게요. 뭐 했겠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커밋을 하려면 add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changes에 changes 가가지고 add를 한 다음에 add 하면 스테이지 영역이 올라왔죠? 스테이지 영역에 뭐가 올라왔을까? index.html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index.html 클릭을 해보면 원래 이 P1이 없었는데 추가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보통은 깃은 스냅샷을 찍을 때 이 전체를 다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경사항만 찍어 놓는 거예요. 변경 찍어 놓고 합치는 거예요. 커밋을 할 때마다 모든 파일을 계속 전체를 다 캡처를 하게 되면 용량이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차이점만 딱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해당 파일을 찍어보면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커밋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add 한 다음에 P1 추가됨 해가지고 메시지를 적고 여기다 커밋 메시지를 적고 커밋 하면은 자, 이렇게 커밋이 된다. 커밋 되고 일단 닫을게요. 닫고 그러면 그리고 다시 익스플로어 탐색기로 와가지고 다시 뭔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브랜치를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브랜치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뭐 작성은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셔도 돼요. 이 브랜치 해가지고 이 브랜치에서 뭐 레번 브랜치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브랜치 레번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만들지 알죠? 그래서 레번 브랜치로 뭐 체크아웃 혹은 레번 브랜치로 스위치 해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VS 코드에서도 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git의 기능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git에 관련된 기능으로 자, 다시 와가지고 어디 여기 소스 컨트롤 메뉴바에 가보면 맨 끝에 점점점 메뉴가 있어요. 소스 컨트롤에 가보면 점점점 메뉴를 이렇게 열어보면 브랜치에 관련된 기능을 여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거요. 크리에이트 브랜치가 있나요? 크리에이트 브랜치 있죠? 크리에이트 브랜치 메뉴를 누르면 브랜치 명을 적으라고 나와요. 그 브랜치 명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랩1 해가지고 엔터 쳐보세요. 랩1
자, 우리가 방금 레번이라는 브랜치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만든과 동시에 현재 레번 브랜치로 체크아웃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뉴에서 보면은 체크아웃 2라는 메뉴를 눌러보세요. 체크아웃 2 메뉴를 눌러보면 레번 브랜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라는 브랜치도 있죠. 자, 지금 현재 레번 브랜치로 체크아웃도 일어난 거예요. 마스터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체크아웃 2 눌러가지고 마스터, 그러면 마스터로 체크아웃 된 거고, 자, 뭐 왔다 갔다 해보세요. 체크아웃 2에서 레번, 여기 레번이라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아웃 2 눌러가지고 마스터 누르면 이렇게 마스터가 보이죠. 여러분들 이 VS 코드 편집기는요, 상당히 자주 써요. 자주 쓰이는 거니까 여기 기세 관련된 기능을 알아두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레번으로 다시 체크아웃 해볼게요. 체크아웃에서 레번으로 체크아웃 하고요. 자, 레번 브랜치에서 여기 다시 300개로 와서 레번 브랜치에서 뭔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레번 브랜치에서 자, 스타일 H1을 선택해서 컬러를 변경해 볼게요. 자, 이거는 레번 브랜치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레번 브랜치. 자, 레번 브랜치에서 우리가 H1의 컬러를 바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컬러가 잘 바뀌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하나의 어떤 실험 성공이라면 커밋을 해야 되겠죠. 커밋. 그래서 레번 브랜치인 거를 확인을 하고요. 레번 브랜치인 걸 확인을 하고 애드 한 다음에 커밋 해볼게요. H1의 컬러를 변경하고 애드 한 다음에 커밋 메시지 적고 스테이지도 스테이지 영역에 올렸어야 돼 이미. 그런 다음에 커밋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커밋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체크아웃 2 눌러가지고 마스터 브랜치로 한번 커밋한 다음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면 어때요? 스타일 H1의 컬러 바꾼 게 없는 게 당연하죠. 다시 체크아웃 2 해가지고 레버는 다시 체크아웃 하면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체크아웃 2 눌러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실험 성공이야. 자, 실험 성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 성공이면 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메뉴로 가가지고 머지 하려면 P 머지될 브랜치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체크아웃에서 마스터로 체크아웃 한 다음에 이제 머지를 해야 된다. 머지도 역시 여기 메뉴에 있겠죠. 이 메뉴 눌러보면 지금 여기 마스터로 체크아웃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머지에 관련된 기능 어디 있을까? 일단 브랜치로 가보세요. 여기 지금 머지라는 메뉴는 바로 없어요. 그쵸? 머지라는 메뉴는 바로 없고 여기서 브랜치 눌러볼게요. 브랜치에 가보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머지가 있죠. 네? 메뉴에 가보면 브랜치에 가보면 머지가 있어요. 머지. 그래서 머지 메뉴를 눌러보면 어떤 브랜치를 머지할 것인가, 그죠? 어떤 브랜치를 머지할 것인지 여기서 클릭을 하면 돼. 그럼 마스터에서 레번을 머지할 거니까
그래서 레번을 클릭하면은 이제 머지가 된 거예요. 머지가 되니까 마스터 브랜치에서도 H1의 컬러가 변경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git 배시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그래서 머지한 다음에 git 로그를 쳐보면 H1의 컬러가 변경된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의 포인터하고 레번 브랜치의 포인터가 어때요? 동일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지는 되게 간단한 머지예요. 그죠? 왜냐면 레번 브랜치에서 커밋을 추가하는 동안 마스터의 커밋이 추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잠시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레번 브랜치로 체크아웃 해볼게요. 레번 브랜치. 체크아웃 레번으로 체크아웃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뭔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작업? P 요소의 배경색을요. 배경색을 뭔가 변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아직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완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 자, 이렇게 변경을 가하고 지금 변경된 내용이 이거하고 이 부분이 두 개가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을 가한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해볼게요. 체크아웃 해가지고 마스터. 자, 마스터로 체크아웃 했어요. 여전히 어떻게 나와요? 이거 남아있죠? 그리고 레번 브랜치에서 작업하던 내용이 마스터 브랜치의 변경사항으로 잡혔다는 거.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레번 브랜치에서 작업하던 내용이 마스터 브랜치의 변경사항으로 잡혔다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체크아웃 해볼게요. 체크아웃 레번 여전히 일로 넘어왔죠? 이건 이제 레번 브랜치의 변경사항으로 잡혔다는 거. 그러면 git 배시에서 볼게요. git 배시에서 먼저 해볼게요. git 배시. git 배시에서 git 스테이터스 쳐볼게요. 레번 브랜치로 체크아웃 한 다음에 git 배시에서 git 스테이터스 쳐보면 index.html이 수정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상태에서 체크아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업 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변경사항을 임시 저장하는 방법은요. git stacy 하는 거. git stacy 엔터 쳐봐요. git stacy 엔터 하니까 어떻게 됐죠? 갑자기 사라졌죠. 맞아요? 변경된 내용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쳐봐요. git stacy pop. 자, git stacy pop 하니까 어때요? 사라졌던 내용이 다시 나오죠. 또 다시 git stacy 해보면 변경사항이 사라지고요. 그죠? git stacy pop 하면 자, git stacy pop 하면 저장했던 내용을 삭제하면서 다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장을 할 때는 스테이시, 그 다음에 저장됐던 내용을 삭제하면서 그거를 적용시키는 거를 git 스테이시 팝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다시 git 스테이시 해볼게요. git 스테이시. 자, 뭔가 변경 중에 git 스테이시를 하게 되면 변경사항을 모아가지고 어딘가 임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git 스테이터스 쳐보면. 자, git 스테이터스 쳐보면 워킹 트리가 클린하다고 나오죠. 맞아요? 어떤 변경사항도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체크아웃을 하거나 원격 저장소에 커밋을 내려받아서 합치라는 거예요. 워킹 트리가 클린하니까 git 체크아웃 마스터 해가지고 마스터로 체크아웃 해가지고 원하는 작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는 마스터로 체크아웃 하게 되면은 마스터에 우리가 작업하던 내용이 마스터의 변경사항으로 잡혔었잖아. 아까는 그죠? 근데 스테이시를 해놓으니까 괜찮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급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급한 작업이 있으면 하고 add commit을 하는 거야. add하고 commit p2가 추가되었다. PO 하나 추가하고 마스터 브랜치에서 P2가 추가된 뭐 해가지고 커밋을 했어요. 그 마스터 브랜치에서 이제 우리가 급한 일을 다 마쳤잖아요, 그쵸? 마치면 어떻게? 마치면 다시 git 체크아웃 레번 브랜치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자, 레번 브랜치 이동하니까 어때요? P2 사라졌죠? 레번 브랜치니까. 그리고 아까 작업하던 내용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git 스페이시 팝 하면은 다시 불러왔죠? 이 상태에서 또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어제 우리가 퀴즈 하나 냈었죠. 퀴즈. 이거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스택 023 언더바 클래스에 가보면 카 클래스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클래스 역할.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했을 때 생성된 객체의 어떤 설계도 역할, 즉 어떤 저장소와 해당 객체가 어떤 저장소와 어떤 기능을 가지게 할지 클래스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드와 어떤 메소드를 가지게 할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자체가 데이터 타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클래스 자체가 데이터 타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어요. 내가 AAA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을 한다면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겠죠? 생성을 해가지고 참조값을 내가 어떤 변수에 담고 싶으면 이거의 타입은 클래스명이 곧 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객체를 생성한 클래스의 이름이 곧 타입이 돼요.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객체를 생성한 이건 클래스의 생성자잖아요, 그쵸? 객체를 생성한 클래스가 곧 타입이다. 그래서 AAA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타입은 AAA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는 여기 객체 설계도 역할, 데이터 타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만약에 내가 메모리 타입의 참조값이 필요하다면, 맞아요? 자, 메모리 타입의 참조값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메모리가 클래스라는 가정이 있다면, 메모리 타입의 참조값이 필요하다면, 저 메모리 타입의 참조값은 new 메모리 하면 얻어낼 수가 있겠죠. 메모리 타입의 참조값이 필요하면 이걸 일단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만약에 내가 CPU 타입의 참조값이 필요하다 면 CPU 타입의 참조값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CPU 타입의 참조값을 어떻게 얻어낼까? 그러면 저 CPU가 만약에 클래스라면 생성자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면 우리가 new CPU 하면은 CPU 타입의 참조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클래스명 자체가 이제 타입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 보면, 자, 우리가 맥북 객체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맥북은 이미 우리가 임포트를 했어요. 맥북 객체 생성을 하고 싶어. 그러면 new 해가지고요. new 맥북.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맥북 클래스가 이런 모양의 생성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맥북을 클릭을 해보면 맥북 클래스로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자를 보니까요. 생성자를 보니까 디폴트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성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으려면 맥북 클래스에는 이런 생성자가 있어야 돼. 이런 생성자가 존재해야지만 아무것도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는 이런 빈 생성자가 있어야지만 이 코드는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 에러가 사라지잖아. 근데 이런 생성자가 없는 거죠.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이 상태에서 한번 객체 생성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이렇게는 객체 생성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요.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고, 자, 여기다 갖다 대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커서를 이 안에다가 놓고, 이 가로 안에다 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쳐볼게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쳐보면, 생성자의 모양이 나오죠. 모양이 나와요. 그 매개 변수로 몇 개를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 두 개, 세 개를 전달해야 돼. 매개 변수. 데이터. 타입을 보면, CPU 타입, 메모리 타입, 하드디스크 타입을 전달을 해야 돼. 저게 만약에 숫자였다면, 세 개가 숫자면, 뭐 정수값이면은 이렇게 전달하면 됐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만약에 저 세 개가 다 문자열이었으면, 뭐 문자열을 전달하면은 객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거는 숫자도 아니고 문자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대입이 되겠어요? 대입이 될 리가 없죠. 스트링 타입이 아니니까, 그죠? 이 값이 여기 대입이 될 리가 없죠. 스트링 타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어떤 값을 전달을 할 때는요, 항상 대입 연산자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게 연상이 잘 안 돼. 좀 보세요. 대입 연산을 떠올리면 CPU 타입의 CPU에다가 AAA를 집어넣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쵸?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는 더더군이나 안 되고요.
그럼 CPU 타입의 참조값은 어떻게 얻어내냐? 좀 아까 얘기했죠. new CPU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다가 new CPU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임포트까지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면산자를 떠올려 보면, 자, 대면산자를 떠올려 보면 CPU 타입의 CPU는 new CPU. 자, 요 한 줄의 코드는 말이 돼야 안 돼.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하는 건 이렇게 대입 연산자로 값을 대입하는 느낌으로 연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죠? CPU 타입이 필요하면 new에서 전달하면 되죠. 메모리 타입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메모리 타입이 필요하면 여기서 new 메모리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타입이 필요하면 new 하드 디스크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에 필요한 타입이 있으면 적절한 타입을 찾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잠시 정리해 보세요. 자, 혹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거? 매개 변수에 필요한 값을 직접 new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개 변수에 전달할 값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참조해서 얻어낼 수도 있어. 그러면 참조해서 전달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참조해서 전달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자, CPU 객체를 따로 생성해 볼게요. 자, CPU 객체를 생성하고, 메모리 객체도 따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객체도 따로 생성하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new 맥북 객체를 생성하려고 봤더니, 자, 맥북 객체를 생성하려고 봤더니 CPU 타입이 필요하고 메모리 타입이 필요하고 하드디스크 타입이 필요해. 그러면 직접 new해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달할 값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전달할 값이 어딘가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생성자를 이렇게 콜하면서요. 생성자를 콜하면서 그 값이 들어있는, 정확한 타입이 들어있는 변수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드시 무조건 new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타입이 들어있는 변수명이라든지, 혹은 해당 타입을 여기서 직접 참조를 해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세요. 또 다른 예제, 테스트.main 패키지에다가 마우스 클릭, new,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명은 main 클래스 04 만들어 보고요. 다가 main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main 메서드 만들고 new 랜덤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쳐보세요. 자, new 랜덤 컨트롤 스페이스 딱 쳐봐요. 그럼 뭐가 나오나?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모든 클래스를 우리가 다 설계해서 직접 생성하지 않아요.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어떤 동작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랜덤 클래스,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랜덤 클래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new 랜덤.
자, 랜덤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그거의 타입은 뭘까? 랜덤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타입은 당연히 랜덤이죠. 그죠? 자, 요거는 객체를 생성 후에 참조값을 랜덤 타입의 지역 변수 arrayN에 담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다. 여러분들 객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객체는 보통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로 보통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필드는 어떤 데이터의 저장소, 메소드는 어떤 기능인데, 그러면 랜덤 객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면 array에다 점을 빵 찍어보면 기능이 나오죠. 기능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가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을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랜덤 객체는요. 랜덤한 어떤 값을 얻어낼 때 활용하는 랜덤하다는 것은 어떤 무작위의 무작위 보통 이제 무작위의 어떤 숫자를 얻어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array에다가 점을 빵 찍어보면 next int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자 next int라는 메소드를 보면은 return 타입이 int야. 랜덤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거고요. return 타입이 int야. next int 랜덤 객체에 let in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정수값을 하나 반환해줘. 그럼 눈치껏 얘가 반환해주는 정수는 랜덤한 정수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 next int라는 메소드는 다중정이 되어 있어요. 다중정. 즉 용도에 따라서 값을 모양을 보니까 메소드 매개 변수에 아무것도 전달 안 해도 되고 얘는 정수값 하나 전달하는 거고 이거는 정수값 두 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 next int 해볼게요.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정수값이니까 값을 담고 싶으면 변수에 담고 싶으면 변수명 정하고 리턴해주는 데이터의 타입이 int니까 int 타입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수 범위 내에서 랜덤한 정수를 하나 얻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랜덤한 정수가 나온지 확인해 보려면 sysout syso 컨트롤 스페이스 해가지고 랜덤한 정수를 콘솔 창에 찍는 코드를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run 해보는 거예요. run 하니까 어때? 정수 범위 내에서 무작위의 정수가 하나 나온 거예요. 또 run 해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죠? 자, 이렇게 랜덤한 정수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가끔 무작위의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값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 랜덤 클래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랜덤 클래스를 임포트 해가지고 객체 생성했죠? 자, 우리가 보세요. 이런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 프로그래밍의 목적이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의 목적이 랜덤한 무작위의 정수를 하나 얻어내서 콘솔 창에 출력하기 이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뭐 했죠? 클래스를 임포트 했죠? 맞아요?
자, 임포트에서 뭐 했어요? 객체를 생성했죠.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해당 객체의 메소드 이용해서 랜덤한 정수를 얻어냈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목적을 달성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럼 내가 정수 범위 내가 아닌 원하는 범위 내에서 얻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 난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9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고 싶다. 혹은 1에서부터 45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서 뭔가 로또 번호를 얻어내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얘는 무조건 정수 범위 내에서 값을 리턴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메소드를 써야 될까? 아래에다 점을 다시 한번 찍어봐. 자, next int 보니까 메소드가 오버로딩 되어 있죠? 오버로딩.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메소드를 보면은 바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바운드. 근데 바운더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바운더리, 범위. 자, 이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요, 타입도 있지만 매개 변수명도 있어요. 그죠? 이 매개 변수명은 여기에 어떤 값을 전달을 하는 건지 보통 예측이 가능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마음대로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뭔가 범위를 입력하면 해당 범위 내에 정수가 나오겠구나 대략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이 안 된다면 이 API 문서를 들어가 봐야 돼요. next 즉 랜덤 클래스의 nextint라는 메소드 API 문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눈치껏 보면은 바운더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운드 여기다가 이제 10을 전달을 하고요. 10을 전달하면 또 정수값이 리턴이 되죠. 그래서 정수값을 변수에 담아 볼게요. 변수에 담고 해당 정수값을 출력을 하면 돼요. 진짜 맞는가 런을 해보면 작은 수가 나오죠. 훨씬. 그리고 아무리 런을 해도요 9를 넘지 않고 음수가 나오지 않아요. 왜?
여기다 10을 전달하면 0 이상 9 이하의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기로 되어 있으니까.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양인들은요, 서양인들은 뭐뭐 이상 어떤 범위를 생각을 할 때요, 서양인들은 어떤 범위를 생각을 할 때, 범위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뭐뭐뭐 이상 뭐뭐뭐 미만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 범위가 10이다. 그러면 0 이상 10 미만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상과 미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그래서 범위가 10이면 0보다 크고 10 미만의 정수니까 0에서부터 9가 나오는. 서양인들은 80에서 90 사이라고 말을 하면은 80 이상 90 미만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이 메소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얻어낼 수 있을까? 75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예제에서 할게요. 다음 예제. 이그젠플에서 일단 이걸 활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메인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테스트 메인에다가 마우스 클릭, 뉴 클래스, 클래스명은 메인 클래스 05.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경계값 포함이에요. 10도 포함, 100도 포함, 45도 포함이에요. 경계값 다 포함해서 뭘 활용해서? 랜덤 객체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해보시고 이따가 40분쯤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세요. 해보면 일단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랜덤 객체가 필요하죠? 랜덤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요. 자, 참조값을 담아 놓는 거. 랜덤 객체를 생성해서 참조값을 저편에 담아 놓고 랜덤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써도 되고 여기서 써도 되고 여기서 써도 되고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ran.next int 해가지고 바운더리를 만약에 10을 하게 되면 어때요? 10을 하게 되면 0에서부터 9니까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이 쌓이면 보통 이제 20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대략 20이 떠오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하면 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0에서부터
19 사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을 빼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9 사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10을 빼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경계선 포함이잖아. 10도 포함이니까 20이 아니고 21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21? 21을 하게 되면 21은 0에서부터 20 사이죠? 그럼 여기다가 10을 빼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랜덤한 정수를 얻어낼 때는 일단 21을 넣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랜덤한 수는 ram.next_int 해가지고 75에서부터 100이니까 대략 25가 떠오르죠. 맞나요? 자, 대략 25가 떠오르는데 25면 어때요? 25는 0에서부터 24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얻어내는 거고요. 75부터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75를 더하면 내가 75를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75를 더하면 75에서부터 99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 결과값에다가 75를 더하면 75에서부터 99가 되니까 100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25가 아닌 26으로 해보는 거예요. 26. 26이면은 0에서부터 25 사이가 되죠. 25 사이가 되고 여기다가 75를 더하면 75에서부터 100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75에서 100 사이에 랜덤한 정수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에서 45면 넥스트 인트에서 바운더리가 한 45가 떠오르죠? 숫자를 보니까 45가 떠올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0에서부터 44 사이에 랜덤한 정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1에서부터 45로 맞추려면 1을 더하면 되지 않겠어요? 결과값에다가. 그러면 1에서부터 45 사이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정수는 이렇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메인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 클래스명은 메인 클래스 06. 그리고 이 작업 내용은요. 작업 내용 보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자, 메인 클래스 06에다가 메인 메소드 만들고요. 여기에는 메인 메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코딩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스캐너 객체. 임포트 할 거 임포트 잘 하시고 이렇게 코딩 한번 해보세요. 스캐너 보면은 여기서 new 스캐너 볼게요. new 스캐너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스캐너의 생성자 new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스캐너의 생성자가 몇 개가 있죠? 엄청 많죠. 스캐너의 생성자가
14개나 있네요. 생성자 한번 보세요. 스캐너의 생성자가 보면은 14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캐너 클래스의 생성자를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여기 파일 타입도 있고 인풋 스트림 타입도 있는데 우리는 이 생성자를 쓸 거예요. 인풋 스트림 타입을 전달하는 생성자.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타입이라는 거예요? 인풋 스트림 타입이라는 얘기죠? 이게. 확인해 보면 보세요. 실제로 시스템 클래스에 점을 빵 찍어보면 우리는 in, out을 많이 썼었는데 out은 프린트 스트림 타입이고 in은 무슨 타입이에요? 인풋 스트림 타입이죠. 맞죠? 이 인풋 스트림 타입. 그러니까 이게 인풋 스트림 타입이니까 스캐너 클래스에 인풋 스트림 타입을 받아주는 생성자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가 무슨 타입이죠? 얘가 인풋 스트림 타입이라고. 인풋 스트림 타입이니까 new 스캐너 했을 때 new 스캐너 했을 때 여기 인풋 스트림 타입이니까 얘가 어디에 받아지는 거? 여기에 받아지. 그래서 이 생성자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 대인연산자를 떠올리라 그랬죠? 이런 코드가 수행된 거나 마찬가지. in에 들어있는, in이라는 필드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인풋 스트림이니까 이게 인풋 스트림 타입이죠? 인풋 타입이니까 여기 잘 받아진다. 그럼 저 인풋 스트림은 뭐냐? 시스템 클래스에 자,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거는 시스템.out을 통해서 출력했잖아요. 그죠? 근데 콘솔 창을 통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시스템.in을 통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시스템.in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생성자에다, 스캐너의 생성자에다 넣어주면 콘솔 창으로부터 문자를 좀 더 편리하게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 런 해볼게요. 런 해보면 자, 런 해보면 원래 보통은 런 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 있는 걸 순식간에 실행하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문자열 입력 여기까지만 출력되고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있다.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분에서 블로킹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정지해 있는. 왜 정지해 있냐?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요, 우리가 여기다가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칠 때까지, 즉 엔터를 칠 때까지 얘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다가 문자열을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A, B, C, D라고 뭔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제서야 이 메소드는 리턴하면서
리턴함과 동시에 입력한 내용을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에 리턴해줘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 칠 때까지 리턴이 안 된다.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A, B, C, D 입력해 볼게요. A, B, C, D 입력하고 엔터를 빵 치면은 그제서야 A, B, C, D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메인 메소드가 종료됩니다가 뜨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자열 사용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저기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에 잘 들어가는지 제가 디버깅 모드로 돌려볼게요. 디버깅 모드로 화면 보세요. 디버깅 모드로 돌려보면 자,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적어 놓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 놓고 디버깅 모드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멈췄죠? 한 줄씩 실행해 볼게요. F6 눌러서 실행하고, 자, 여기 문자 입력 출력되었고, 여기다가 A, B, C, D 입력하고 엔터를 빵 치면은 그제서야 얘가 리턴하고요. 리턴되고 str에 뭐가 들어있죠? A, B, C, D가 들어있죠? 입력한 문자열을 직접 리턴 받아서 여기 변수에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스캐너 객체의 next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입력한 문자를 읽어낼 수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콘솔에 입력을 했잖아요. 콘솔에 입력한 내용이 자바 변수에 담긴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하면 되냐면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찍어 놓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 찍어 놓고 돌려서 여기까지 내리는 거. 여기까지 내려서 여기서 F6을 한 번 더 눌러요. F6을. 여기서 F6을 한 번 더 누르면 F6을 한 번 더 누르면 이 연두색이 사라져요. 그때 입력을 하는 거예요. A, B, C, D. 입력을 하고 엔터를 빵 치면은 str에 A, B, C, D라는 문자열이 담긴 게 보이죠? 그리고 F6 눌러서 이렇게 종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세요. 자, 디버깅 해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콘솔 창으로부터 문자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스캐너 객체는 그냥 디폴트 생성자로 객체 생성하는 게 아니고 생성자의 인자에다 뭔가 집어넣어야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비어있는 생성자는 없잖아. 비어있는 생성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다고 해서 new input stream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뭐 생성도 잘 안 되지만 얘도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생성해도 전달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new에서 또 전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용도에 따라서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콘솔 창으로부터 읽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콘솔 창하고 연결된 객체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콘솔 창하고 연결되어서 콘솔 창으로부터 뭔가를 입력받을 수 있는 객체는 시스템 클래스에 in이라는 필드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콘솔 창으로부터 읽어드릴 때 무조건 이 객체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객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자바의 신이 와도 콘솔 창으로부터 읽어드릴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시스템 클래스의 out이라는 필드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자바의 신이 와도 콘솔 창에 출력할 수가 없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콘솔로부터 읽어드릴 때는 얘를 쓰는데, 물론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읽어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문자, 한글자 뭐 이런 거 한 글자씩밖에 못 읽어드려요. 그 기능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얘를 스캐너에다가 넣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 객체를 생성해서 이런 작업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나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new java 프로젝트 스택 06 언더바 래퍼 클래스 스택 06 언더바 래퍼 클래스에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스택 06 언더바 래퍼 클래스 그래서 피니시에서 래퍼 클래스 만들었고요. src에다가 패키지 만들게요. 마우스 클릭 뉴 패키지 패키지명은 test.main 래퍼 클래스 만들고 test.main이라는 패키지 만들고요. 뉴 클래스 해가지고요. 메인 클래스 01 일단 메인 메서드 만들고 자 여기 필기 한번 해보세요. 기본 데이터 타입에 참조 데이터 타입이 존재해요. 기본 데이터 타입에 참조 데이터 타입. 우리 자바 기본 데이터 타입 8가지가 있었죠? 8가지 타입의 참조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필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죠. 기본 데이터 타입의 참조 데이터 타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만 바꾸면 돼요. 타입을 익힐 때는, 그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만 바꾸면 되는데 int하고 차만 제외하고, int는 인테저, 차는 캐릭터.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타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면 이게 참조 데이터 타입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int 넘버는 10, 얘는 int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integer num2는 new integer 10 해보세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없앨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new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본 거고. 기본 데이터 타입은 빨간색의 예약어로 작성된 거고, 참조 데이터 타입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렇게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인테저 눌러보면 인테저 클래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인테저 클래스. 뭐 혹은 마우스 올려놓고 API 문서를 보려면 마우스 올려서 클릭한 다음에 인터넷 표시 누르면 인테저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 게 확인이 돼요. 인테저 클래스. 그러면 얘는 이제 참조 데이터 타입이라. 그러면 자,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찍어 놓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 놓고 디버깅 모드 돌려서 차이점을 확인해 볼게요. 자, 넘원과 넘투 보세요. 이 두 개를 실행했을 때 넘원과 넘투에 들어있는 값을 보면 넘원에는 10이라는 인트 밸류가 직접 들어있죠. 그런데 넘투에는
참조값이 들어있다. 참조. 10이라는 인트 값이 객체에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체 안을 확인해 보면 뭐 10이라는 밸류가 있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럼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이 만들어지고 객체는 힙 영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한 줄을 수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확인을 해보면 넘원이라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10이라는 인트 값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실행한다고 해서 힙 영역에 뭐가 객체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맞아요? 이 한 줄을 실행한다고 해서 힙 영역에 뭔가 객체가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단지 그냥 스택 영역에 넘원이라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10이라는 정수값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줄을 수행을 하면은요, 이 한 줄을 수행을 하면은 여기에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객체 안에 10이 포장이 돼. 그냥 어떤 식으로든 뭔가 포장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객체가 포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힙 영역이니까 사물함 번호로 구분이 되는 거죠. 아까 보니까 아이디 27이었어요. 그러면 자, 여한줄을 수행을 하면은 여기는 num2라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 안에 id 27이 들어가요. id 27 이런 구조. 그래서 보면 이 한 줄을 수행했을 때는 힙 영역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건 없지만 이 한 줄을 실행했을 때는 힙 영역의 객체도 만들어지고 객체의 참조값이 넘트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때로는요 숫자를 객체에 담은 다음에 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숫자를 객체에 포장해서 저 id 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작성이 불편한데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뭐예요? 박싱이 자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 포장이 자동으로 된다. 그냥 숫자를 참조 데이터 타입에 담는 것만으로 이 작업을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객체를 자동 생성해준다는. 그래서 참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신경 쓸 일은 없어요.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듯이 타입만 참조 데이터 타입으로 받으면 된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참조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면 타입만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에 참조 데이터 타입만 쓰면 된다.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할게요.